김병환의 초이식 독서법. 김병환 지음. 아템포. 1장. 왜 읽기만 하는 바보가 되었을까? 읽기는 읽었는데 변화가 없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가 되었을까?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공부의 신은 정말 차고 넘칠 만큼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서의 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독서의 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이 차이가 패전국 일본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한국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이다. 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단 1% 정도만이 독서의 고수라고称할 수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한다. 즉 1% 정도만이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99%는 독서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세계에서 가장 독서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물론 공부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 80% 이상은 책을 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소수의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책을 읽은 만큼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왜 한국인들은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가 되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 단 한 번도 스스로 검증해보거나 테스트해보거나 고민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그동안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글자만 알면 책을 읽을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버렸다. 바꿔 말하자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독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등식을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이다. 무조건 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없을까? 우리 주위를 보면 책에 미쳐서 책만 읽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무조건 미치기만 하면 그 분야의 통달한 대가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나 역시 책에 미쳐 살았다. 하지만 완전 초보였다. 그런데 운이 좋았다.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책만 읽는 바보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이왕 책에 미칠 거라면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더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책에 미쳐서 평생 책만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혼자 무엇인가에 미쳐 즐기면서 사는 삶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자신을 최고로 만드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부여된 하나의 사명인지도 모른다. 평범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은 인류에 대한 최고의 봉사이며 헌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미치게만 하면 자신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미쳐야 한다. 애서가 중에는 비록 극소수이겠지만 책 수집에 미쳐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희귀본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미치기보다는 타인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향으로 미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독서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나는 3년 동안의 지독한 독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읽었다고 해서 다 독서한 것은 아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다. 인간의 능력은 생각보다 약하다. 특히 기억력이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감상하는 것과 진짜 독서를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활동이다. 마치 음악 감상과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일이 엄연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독서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감상만 하고서는 독서를 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만 책을 읽는 사람들, 소극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수만 권의 책을 읽더라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감상만 하는 독서로는 인생은커녕 단 하루조차 바꿀 수 없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에 출근하며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책 한 권을 읽는데 3주가 걸렸다.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씩 꼬박 3주간을 읽었다. 그런데 한 권의 책을 글자 하나 안 빠뜨리고 다 읽어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의 뒷표지를 덮는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머릿속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독서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임의적이긴 했지만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나는 독서를 한 것이 아니다. 그냥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그저 읽었다고 해서 독서를 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시간 낭비만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효과가 거의 없는 독서는 시간 낭비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그렇게 6개월 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독서를 했다. 물론 다독에 대해 혹은 무조건 읽는 것에 대해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나는 다독을 권하는 사람에 속한다. 실제로 다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중 한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학자 프레더릭 빌헬름 오스트발트이다. 화학자와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인 그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실패나 시련이나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엄청난 다독가들이었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흥미롭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독서 방법론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독서 습관도 때에 따라서는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백해무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 강국. 나는 독서법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독서법 강의를 했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독서법 강의 요청이 갈수록 늘어나자 사정이 달라졌다. 처음 몇 번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이것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다 보니 더는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중들은 좋아했지만 강사인 나 자신에게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끊임없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유료 강연 제안을 받게 되었다. 개인이 돈을 내는 유료 강의였고 주제는 당연히 독서법이었다. 이렇게 유료 강의를 맡고 보니 오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전해주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저절로 생겼다. 나는 그때부터 독서법을 제대로 성찰해보기 시작했다. 나는 독서법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선조의 독서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오직 독서법에 한정해서 선조들의 책을 읽었다. 이를 통해 나는 우리 선조가 독서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의 대가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깊은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선조 중에는 평생 1000여 권의 책을 쓴 독서의 고수이자 지필의 신도 있었다. 어떤 분은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에 이르는 책을 폭발적으로 지필한 신들린 고수였다. 또 어떤 선조는 한문으로 된 책들을 대각선으로 훑어내려가면서 다 읽었다고 했다. 조선이 세계 최강의 인문학 독서 강국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증거들은 한둘이 아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비들의 과거 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과거는 인문학 독서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치룰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높은 시험이었다. 지금처럼 암기만 하면 되는 사지선다형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은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았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하는 그런 수준 높은 공부를 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출제된 과거 시험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교육에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정벌이냐 하친이냐?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란 일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준 높은 해결책을 글로 써서 제출할 수 있어야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단순히 지식만을 이해하고 암기했다고 해서 나라의 관리로 등용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시험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되 제대로 된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통찰력을 최대치로 키워야 했다. 우리나라는 명문가마다 그들만의 수준 높은 독서법이 존재했던 위대한 인문학 국가였다. 그리고 최고의 인문학 독서 고수들이 활약했던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우리 선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은 인문학의 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자의 위편 3절은 누구나 다 알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과골 삼천은 잘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다. 다산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책을 썼을까. 그는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그가 엄청난 독서 고수라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과골 삼천은 독사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엄청난 독서와 집필을 했다는 뜻이다. 이 정도로 혼신을 다해 독서와 저술활동을 한 사람은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쉽게 찾을 수 없다. 한국, 세계 최하 수준의 독서 후진국. 우리 선조가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 고수들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실감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부끄럽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공부의 신은 차고 넘치지만 독서의 신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독서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독서 수준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평범한 일반 국민이 독서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예 없다시피 한 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충격이다. 나 역시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평균에 속하는 평범한 중년이었다. 이런 사람이 도서관에 처박혀 하루에 15시간씩 6개월 동안 책만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나는 독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내가 남과 너무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해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였다. 나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독서법 강의를 하면서 청중들의 질문과 고민을 많이 들어보았다. 사람들 대부분은 독서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거나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초등학교 때 배운 읽고 쓰는 방법을 수십 년이 지난 후인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독서 현실이다. 한국인들은 한마디로 제대로 된 독서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제대로 된 독서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들이나 선생조차 사라진 지 오래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명문가들의 수준 높은 독서법들이 일제 치하에서 말살되었고 많은 귀중한 책들이 불에 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독서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독서법 책을 통해 배운 이론만으로 독서법을 가르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다. 이들은 책을 통해 이론적 지식만을 배운 후 여전히 자전거를 타지 못하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로 행세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독서 문화의 현 주소이다. 한국인들의 연간 독서량을 알아보면 기가 막힐 사실들을 접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은 독서를 너무 안 하고 심지어 너무 못하는 국민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드러난다. 물론 해마다 조금씩 수치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평균적인 수치가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30분 남짓 책을 읽는다. 한국인들의 주당 독서 시간은 3.1시간이고 다른 나라의 주당 평균 독서 시간은 6.5시간이다. 즉 한국인은 세계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독서량을 갖고 있다. 한국의 독서 후진국임을 잘 보여주는 통계는 더 많이 존재한다. 한국인의 연간 독서량은 평균 9.1권에서 12.1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선진국인 미국은 79권이고 이웃나라 일본은 73권이다. 성인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한 달 평균 0.8에서 1.0권을 읽는다. 그런데 미국에는 6.6권 전후, 프랑스에는 5.9권 정도, 일본에는 6.1권 정도를 읽는다. 중국도 2.6권을 읽는다고 한다. 유엔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 독서량 순위에서 우리 한국은 전체 192개국 중 166이라고 한다. 성인 10명 중 9명은 하루 독서 시간이 10분도 채 안 된다.
심지어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1명은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책 읽는 것이 재미없고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서가 재미없고 힘든 이유는 제대로 된, 그래서 즐겁고 신나는 독서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독서 방법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스키를 탈 때 스키 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키를 신은 채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두렵고 스트레스가 생긴다. 하지만 스키를 잘 탈수록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난다. 독서 후진국이 된 이유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시설과 장서 규모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겨우 미치는 상황이다. 2014년 1월에 발표된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012년 1.53권 수준으로 비록 과거에 비해 늘었다고는 하지만 유네스코가 2010년 제시한 최저 기준 2에서 3권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국민 수도 2012년 기준 6만 1,532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미국 3만 4,493명, 영국 1만 4,826명, 독일 1만 60명, 일본 3만 9,813명 등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설 측면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독서 수준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책과 초밥입니다. 애플의 창업자로 인류에게 스마트폰 시대를 활짝 열어준 스티브 잡스의 말이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책을 좋아했다.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책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는 독서광들이 적기 때문이다. 독서광이 적은 이유는 독서법이 사라졌고 독서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한국이 독서 후진국이 된 것은 과거 조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 강국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다. 선조들이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이 독서 후진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독서법이 일제 35년 동안 말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는 독서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이다. 기성세대들도 제대로 된 독서법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가장 좋은 독서법은 우리 선조의 독서법이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인의 문화적 유전자 속에 우리 선조의 취향과 성격, 스타일 등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독서법도 훌륭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맥락 때문에 우리 선조가 남긴 전통 독서법을 따라 잡지는 못한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병완의 초이식 독서법은 가장 한국적인 한국인을 위한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선비, 즉 우리 선조들의 독서법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이다.